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병원 원장님을 좀 만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게 그 현실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들 이제 꽤 많은 중소기업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좀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병의원 원장님들께서 최근 들어서 사실 이제 복지기금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씩 이제 하는 추세죠. 예,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저 말고도 한 6-7명 이제 만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 제가 뭐 이걸 좀 뭐 어떻든 간에 그 특히 이제 병의원 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병원은 그렇게 이제 작은 병원은 아닙니다. 예. 그 페이닥터 하시는 그 원장님들도 꽤 있으시고 그리고 그 또 이제 직원들도 이제 꽤 많은 뭐 이렇게 조그만 병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저랑 만나서 좀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있지만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제 방송에서는 얘기를 다 못하겠지만 뭐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시면 제가 좀 짬짬이 이제 문의에 대한 이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원장님 만나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이제 정리하셔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협의회 운영. 예, 이렇게 이제 정리하실 정도면은 아마 이제 관심도 많으시고 이제 꽤 많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 것 같습니다. 협의회 운영 있어서 위원 선출 방식, 사측 노측 지정이 가능한지, 사측 원장님 두 분하고 이제 노측은 이제 행정이사, 경영이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작은 병원이 아닙니다. 예, 행정이사도 있고 경영이사도 있고 또 다른 원장님들도 있다는 거죠. 페이 닥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도 그 지금 이제 우리 회사에는 근무하지 않지만 조만간 이제 올해 말 부임할 예정인 그런 원장님이 계신 거죠. 이분이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그 협의의 재산 어떻든 간에 이제 출연을 하는 거죠. 출연 재산 전액 손비 인정 가능한지. 예, 이게 아주 관심이 많은 거죠. 예,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다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이중 절세 효과가 있는지 또 적격 증빙인지 해당 지출액이 비과세인지 아마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거는 아무래도 이제 원장님이 뭐 세무사는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건지를 이제 물어본 거죠. 예. 아마 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재산 출연 방법, 소장 그림 작품 가능한지 원장님께서 이제 그림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뭐 학회나 이런 데 가시면 뭐 이 미술품 관련 절세 뭐 세미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림을 좀 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 그림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 미술품을 이제 출연해서 기금으로 쓸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리고 이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미술품이란 거는 그 가치가 평가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그림 출연 시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건지 이걸 물어본 거죠. 제가 다 답을 드렸습니다. 예, 궁금하신 원장님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답을 다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그 그림을 매매했을 때 출연한 그림을 매매했을 때 매매 대금으로 이제 기금 운영이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신 거죠. 사실 뭐 출연하는 거는 뭐 모든 재산에 다 출연은 가능하죠. 예, 미술품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출연 시기 연 1회 매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정관에 이걸 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신 거죠. 뭐 아마
대부분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출연한 개인 사업체 기본 재산 80%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지. 사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죠. 예전부터 있었죠. 이게 1984년에 생긴 제도인데 그 전에는 이 그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 50%는 적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21년도에 이제 법이 좀 바뀌면서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50%를 적립해 놓습니까? 지금 쓸 돈도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뭐 이렇게 좋은 제도라도 이제 활용을 못 했죠. 근데 이제 이 법이 바뀌면서 80%까지 쓸 수 있고 또 그 80% 나머지 부분도 좀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80%까지 사용하고 남은 20%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궁금해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또 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혜 대상, 혜택 받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 그러니까 페이닥터 얘기하는 거죠. 페이닥터나 여기 이사 이런 분들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지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좀 선별해서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싶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한 건지. 예, 제가 답을 드렸죠. 사실 제가 여기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다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원치 않은 직원의 요청 또는 직원이 원치 않을 시 이건 이제 배제할 수 있는지. 예.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가능하죠. 예. 협의회 통해서 이제 부결 또는 결정이 가능한 건지. 예,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겁니다. 아마 대부분 원장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실 겁니다. 최근 들어 이제 병의원들 이제 조금씩 하고 계시죠. 예. 그만큼 이 복지기금 제도가 파워풀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예. 자, 고유목적 사업 활용에 있어서 현재 급여 조건 계약서 있죠. 그거를 재작성해서 예, 급여 분산 효과 본봉 낮추고 기금 지원으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확실한 절세 효과가 있죠. 기존의 급여를 줄이고 예, 그리고 이제 기금 법인에서 이제 쪼개서 이렇게 주면 기금 법인으로 들어간 돈은 이 비과세고 또 4대 보험료도 안 되지 않습니까? 4대 보험 계산해 보면 회사가 한 12%, 직원이 한 9점 몇 프로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만 21% 가까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국민연금을 또 올리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준조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사실 그 병원들은 다 급여를 뭐 네트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장인 원장님, 예, 그 개인 사업자인 본인 원장님 이 부분들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 4대 보험료를 다 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죠. 예, 이제 기존 급여 줄이고 그만큼 기금 법인에서 내보내면 확실히 절세 효과는 있죠. 예, 이렇게 되면 정부 감사나 또 세무조사 타겟에 집중 타겟 대상이 되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기존 경비 처리하던 항목 대비해서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예. 생일날 이제 상품권 이렇게 줬을 때 그리고 또 기금에서 생일날 이제 10만 원 이렇게 지급했을 때 뭐 금액을 같이 한다 그래도 4대 보험료만 21%가 넘죠. 예. 그리고 또 명절날 상여금이나 이제 상품권, 예. 기금에서 이제 상여금 상품권 이런 거 줬을 때 그리고 이제 학회 원장님들 학회 가시죠. 학회 갔을 때 기금 법인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 줬을 때 장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아마 이거 이제 보시는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원장님도 고민해서 저한테 물어본 거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도수 팀에 뭐 무슨 선생님 계신데 아들 장학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 예. 이렇게 줘도 되는지. 예. 그리고 또 여기 원장님 계시는데 따라온 이제 주택 구입 임차 지원금으로 월 500. 예. 이제 본봉에서 빼고 줘도 되는지. 이게 사실 상당히 민감한 질문들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는 이제
무슨 원장님 운동주연비, 뭐 골프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직계, 여기 이제 옷 하는데 남편이죠. 남편 운동 뭐 골프 치러 갔을 때 뭐 이런 비용 지원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여기 이제 원장님 세 분들 다 지금 원장님들 보면 이제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들이죠. 예. 그러니까 몇 천만 원 받아도 사대보험료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남는 게 없죠, 사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분에서는 뭐 3분의 1, 뭐 많게는 3분의 1, 뭐 적게는 저기 4분의 1 이상 그 애들 자녀 저 학원비 이런 것들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장학금으로 어느 정도 줘도 되는지, 예, 그리고 또 원장님 1개월 유급 휴가 시,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다 신경 쓴다는 거죠. 이 유급 휴가라는 거는 이제 급여 주고 쉬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기금법인에서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휴게실 의국, 예, 임대료를 기금법인에서 이제 지원이 가능한 거지. 이거를 갖다가 뭐 몇 번 만났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정확한 답을 드렸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상담하시고 이런 분들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게 좀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서 하여튼간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셔서 제가 답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기존 경비 처리와 이제 비교한 장점, 그리고 그 청소하시는 분들, 그 여사님들 인건비를 그 기금에서 줘도 되는지 이런 것들 저한테 물어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기금법인이 이제 대부 사업을 할 수 있죠. 이제 대출 요청 시 협의회를 통해서 부결이 가능한 건지, 예, 이제 차별해서 주겠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건지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예. 아마 다들 그 원장님들 특히 요새 이제 복지기금 병원들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세효과 큽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건 전액 비과세가 되는 건지, 예, 뭐 이런 것들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제 병원 사례, 예, 그 병원들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저희도 뭐 작년 말부터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처음 생겼을 때 좀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의 안 하셨습니다. 이게 보통의 이제 기장하시는 세무사분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거의 안 했죠, 사실. 뭐 저희가 큰 금액을 받고 컨설팅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걸 설득해 가면서 이거 하시라 뭐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현재 감사 고발 등 문제가 생긴 사례가 있는지, 이게 21년에 법이 바뀌면서 사내근로복지금에 지금 열광하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병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례는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리하게 한다는 거랑 공격적으로 한다는 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제 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이게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번에 무슨 효과를 낸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의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물어본 게 이제 우리 그 병원 얘기하는 거죠. 하고 이제 공동으로 다른 병원, 친한 원장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같이 이제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하는 게 유리한지, 예, 이런 걸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리고 성과공유기업, 뭐 이거는 이제 뭐 있습니다. 우리 그 나라에서 해주는 이 성과공유기업 제도란 게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그 성과 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이제 주는 제도죠. 이렇게 되면 그 사업자한테는 그 세금을 좀 줄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과 난 부분에 대해서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성과 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도 그 소득세를 줄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과 공유 기업하고 이제 섞어서 할 수 있는지,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진공 자금이 이제 혜택이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셨죠. 사실 뭐 병원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그 중진공 관련해서 영상을 좀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느꼈지만 아마 그 정말 그 병원 원장님들 사실 우리 그 원장님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예, 세율도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고민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미술품이나 또 뭐 병원 MSO라고 뭐 그 병원 운영하는 그런 법인들 저 다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주의해서 해야 된다. 욕심내지 말고. 다 좋은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미술품 절세란 그 동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제 영상에 보면 제가 딱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주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써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원장님들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갤러리 하시는 분들 자기가 이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자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아티스트 그 원장님들 그러니까 이제 갤러리 하시는 분들도 전화를 좀 몇 통화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무리해서 다 이제 무리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한 해 두 해만 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점점 그 효과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가 실사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